축구대표팀 사령탑 후보로 마쉬 등 3명 압축, 협상 국면 돌입. 축구대표팀 새 사령탑에 외국인을 선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대한축구협회가 최종 후보군을 3명으로 압축하고 본격적인 협상 국면에 돌입한다. 축구협회는 30일 오후 수도권 모처에서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 전력강화위, 회의를 열고 새 감독 후보군을 압축했다. 이달 초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은 11명의 지도자, 한국인 4명 외국인 7명을 후보 선상에 올렸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정 위원장이 비대면, 대면으로 후보들과 접촉해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전력강화위는 정 위원장이 진행한 면접 결과를 바탕으로 3명으로 후보군을 압축했다. 이들 모두 외국인으로 확인됐다. 차기 감독으로 유력하게 거론돼온 제시 마쉬 전 리즈 유나이티드, 잉글랜드 감독도 최종 후보군에 포함됐다. 마쉬 감독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를 이끌며 2차례 리그 우승을 지휘하며 지도력을 인정받은 감독이다. 잘츠부르크에서 한국 대표팀의 주축 공격수인 황희찬, 울버햄프턴과 함께한 인연도 있다. 다만 국가대표팀을 이끈 경험은 없는 게 흠으로 지적된다. 한 전력강화위원은 알려진 것과 달리 마쉬 감독에게 특별히 더 비중을 두고 선임 작업을 진행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전했다. 정 위원장은 5월 초중순까지 새 감독 선임 작업을 마무리 짓겠다고 데드라인을 밝힌 바 있다. 실제로 6월 초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2경기를 치러야 하므로 5월 중순 안에는 사령탑 선임 작업을 완료해야 새 감독이 일정상 무리 없이 데뷔전을 준비할 수 있다. 축구협회는 최종 후보군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한다. 시간이 촉박한 만큼 절차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2023 아시아 축구연맹 AFC 아시안컵에서 졸전을 펼친 끝에 4강에서 탈락했고, 당시 선수들 사이 내분이 있었던 점이 드러난 끝에 위르겐 클린스만 독일 전 감독이 2월 16일 경질됐다. 본업이던 23세 이하 U23 대표팀 감독직에 더해 3월 A매치 기간 A대표팀 임시 사령탑까지 맡으며 주목받은 황선홍 감독이 한동안 차기 A대표팀 감독으로 유력하게 점쳐지기도 했다. 그러나 황 감독은 U23 대표팀이 2024 파리올림픽 본선 진출에 실패하면서 후보군에서 빠졌고, 이후 전력강화위는 외국인 선임으로 방향을 잡고 작업을 진행해왔다. 40년 공뜬 탑, 무너뜨린 정몽규, 무책임으로 일관한 축구협회. 한국 축구는 지난달 26일 카타르 도하에서 치른 인도네시아와의 2024 아시아 축구연맹 AFC 23세 이하 U23 아시안컵 8강전에서 2에서 2 무승부 이후 승부차기 끝에 10에서 11로 패배했다. 이번 대회는 오는 7월 열리는 2024 파리 올림픽 최종 예선을 겸해 개최됐다. 아시아 국가에 배정된 축구 종목 출전권은 3.5장으로 최소 3위 이상을 기록해야 파리로 직행할 수 있었다. 4위가 돼도 아프리카 지역 4위를 기록한 기니와의 플레이오프, PO를 거쳐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로써 한국은 1988 서울대회부터 2020 도쿄대회까지 9회 연속으로 이어온 올림픽 본선 진출 기록에 마침표를 찍었다. 지난 2016 리우데자네이루 대회를 통해 8회 연속 올림픽 본선에 오르며 세계 신기록을 달성한 한국은 이번 파리행까지 확정하며 연속 진출 기록을 10회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삼았으나 실패했다. 한국 남자 축구가 올림픽에 가지 못한 건 1984 로스앤젤레스 대회 이후 무려 40년 만이다. 40년 공뜬 탑이 무너졌지만 한국 축구의 수장인 정몽규 회장은 자취를 감췄다. 팀을 이끌었던 황선홍 감독은 지난달 귀국 기자회견에서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 선수들에게 죄송하고 미안하게 생각한다. 책임은 전적으로 감독인 저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책임을 통감한다. 고 고개를 숙였다.
황 감독에게 3월 A 대표팀 투잡을 맡기면서 올림픽 대표팀에 온전히 집중할 상황을 보장하지 않은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도 축구 팬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았다. 탈락 이후 별도의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정 위원장은 황 감독의 투잡, 선임 당시 모든 것에 대해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건지는 전력강화위원장으로서 책임지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제 그 책임을 져야 할 때가 왔다. 그나마 위원장 한 명이 다시 해낼 수 없는 40년의 대기록이 무너진 데다. 말칠해일 수 있는 발언일지라도 책임이란 단어를 선택하며 뒤로 숨지 않았다. 반면 가장 먼저 나서서 사과했어야 할 정 회장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위안이라면 축구협회가 홈페이지에 파리올림픽 본선 진출이 좌절된 것에 대해 축구팬, 축구인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는 짧은 입장문을 발표한 것이다. 축구협회에 따르면 다음 공식 미디어 활동은 위르겐 클린스만 독일 전 감독 후임 선임 발표가 될 예정이다. 언론을 통해 왜 U23 아시안컵에서 조기 탈락했는지, 다시 연령별 대표가 동력을 얻을 수 있게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계획 공개나 브리핑은 당분간 없다는 의미다. 즉 지금까지 축구협회가 보인 행보대로 이번 참사에 대한 사과나 재발 방지와 같은 내용을 언론에 거론하는 일은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실망한 축구 팬들을 위해서라도 어떤 계획이 있는지 공개했어야 했다. 축구협회의 짧은 입장문을 끝으로 어떤 언급도 없이 침묵하며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해서는 축구 팬들의 반발을 잠재울 수는 없기 때문이다. A 대표팀 감독 선임 관련 이슈로 시선을 돌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정 회장을 비롯한 축구협회 수뇌부들은 지나간 일을 되돌아보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걸 명심해야 할 때다. 3. 부럽다 일본. 올림픽의 구보 플러스 도미야스 플러스 이타쿠라 등 초호화 유럽파 선발 위지 확고. 친구 강인이는 못 나가는 대회. 일본이 2024 파리 올림픽 남자 축구 본선 진출을 확정한 뒤 최대한 호화로운 멤버를 준비 중이다. 일본 니칸 스포츠는 1일 일본 축구협회가 파리 올림픽에 나갈 U23 축구 대표팀 와일드카드 최대 3장을 다 채울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력한 후보는 아스널의 도미야스 다케이로, 보루시아 메넨글라드바흐의 이타쿠라 고다. 여기에 슈투트가르트의 이토 히로키, 위니옹 생질로아즈의 마치다 코키도 고려 중이다. 이상 4명 모두 일본 A 대표팀 주전급 수비수들이다. 또한 일본 선수 중 가장 명문구단에서 뛰고 있는 리버풀 미드필더 엔도 와타루까지 물망에 올랐다. 엔도는 A 대표팀에서도 주장이다. 여러모로 최상의 후방을 꾸리기 위한 준비다. 이처럼 수비에 와일드카드를 집중시키는 건 23세 이하의 공격진 경쟁력은 충분하다는 자부심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일본 최고 스타 중 한 명인 레알 소시에다드의 구보 다케우사가 선발 대상이다. 구보는 대회 참가 의사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이번 시즌 덴마크 브린비로 이적하며 유럽 진출을 이룬 23세 공격수 스즈키 유이토에게도 기대가 크다. 스즈키는 이번 시즌 8골 5도움을 기록. 득점만 보면 같은 덴마크에서 활약하는 조규성 11골에 비해 적다. 그러나 골 중 화려한 드리블을 동반한 장면이 많고 대부분 최근에 몰려있어 상승세가 돋보이는 선수다. 이처럼 화려한 멤버를 꾸리는 만큼 일본 특유의 확 부풀어 오른 기대도 받는다. 일본 남자 축구의 목표는 메달이다. 일본은 1968 멕시코시티 올림픽 동메달을 따내며 아시아 국가 중 최초 메달을 달성했지만 이후 56년 동안 위협을 재현하지 못했다. 최근 2012년과 2020년 대회 4강에 올랐으나 동메달 결정전에서 패배하며 4위에 그쳤고, 특히 2012년은 한국에 동메달을 내준 바 있다. 일본은 현재 진행 중인 아시아 축구연맹 AFC U23 아시안컵에서 결승에 올랐다. 이 대회가 올림픽 남자 축구 아시아 예선을 겸하며 티켓이 3.5장이기 때문에 일본은 최소 2위를 확보하며 본선에 오른 상태다. 일본과 더불어 우즈베키스탄도 본선행을 확정했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는 이라크와 3위 결정전을 치러 승리하면 올림픽에 나가고, 패배할 경우 아프리카의 기니와 대륙간 플레이오프를 치러 최후의 티켓을 가리게 된다. 한국은 U23 아시안컵에서 4강 진출에 실패하며 올림픽 연속 본선 진출이 9회에서 그쳤다. 8강에서 인도네시아와 2에서 2 무승부 후 승부차기까지 치르는 대접전 끝에 탈락했다. 이로써 이강인을 비롯한 한국의 화려한 U23 선수들은 올림픽 출전 기회를 놓쳤다. 4. 중매체, 최강희 감독. 국가대표 감독의 전술 교습. 중국 매체 소우의 게시자, 축구 평가 및 사건 사고는 보도를 통해 이방코비치 중국 대표팀 감독의 행보를 조명했다. 이방코비치 감독은 지난 26일 슈퍼리그에서 펼쳐진 청도 룽청과 산둥 타이산의 경기를 관람하며 선수들을 체크했다. 산둥은 이날 서정원 감독의 청도 룽청을 1에서 0으로 제압했다. 이날 심판진에서는 다소 오심 논란이 있었지만 산둥은 전반 11분 산둥 공격 방향 기준 우측 측면에서 박스 안으로 한 번의 공을 연걸. 이를 점프 슈팅으로 연결한 야오리성의 득점으로 승부를 갈랐다. 매체는 산둥 타이산의 최강희 감독이 중국인으로만 구성된 라인업을 통해 선수 평가를 도왔으며 약팀이 강팀을 물리치는 방법을 직접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이는 현지 매체마저도 중국 대표팀을 약자로 평가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중국은 오는 6월 태국과의 월드컵 2차 예선을 준비하고 있다. 매체는 최강희 감독이 보여준 전술 중 두 가지에 집중했다. 하나는 태국 공격진들의 공세를 어떻게 잘 수비해내는지,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적절한 득점 타이밍을 찾아내는 일이었다. 경기에서는 청도 룽청이 점유율 7에서 3, 슈팅 19에서 4, 유효 슈팅 3에서 2로 유리한 경기를 펼쳤으나 이날 중국인만을 기용하면서도 산둥의 최강희 감독은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청도를 무너뜨리고 안정된 수비를 통해 승리를 지켜내는 모습을 선보였다. 최강희 감독의 축구 레슨을 받은 이방코비치 감독은 오는 6월 태국과 한국전에서 중국 국가대표팀의 최종 예선 진출을 노린다. 6일에는 홈에서 태국과 11일에는 한국 원정을 통해 마지막 승부를 펼친다.